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러시아입니다. 도대체 왜 러시아는 서방 세계를 등지고 중국과 손을 잡았을까요? 오늘 이 선택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8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팔리는 차 10대 중 8대가 중국 차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전쟁 전만 해도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시장이 좀 변했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는 도대체 왜 자신들의 미래를 중국에 걸고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 엘리트들의 생존이 걸린 아주 치밀한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 둘의 관계, 이 불균형한 파트너십의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시장 얘기요.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아니, 서방 브랜드들이 싹 사라지고 그 자리를 중국 차들이 이렇게 빨리 채워버릴 줄은 전문가들조차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물론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러다 중국에 너무 종속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죠. 하지만 지배 엘리트들은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 다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그 이유가 이 파트너십의 핵심입니다. 이건 무슨 의리나 우정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정권의 생존에 관한 계산입니다. 러시아 엘리트들은 이걸 숨기지도 않아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경제적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는 서방 제재를 버티지도 못했고 전쟁을 계속할 수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크렘린 입장에선 중국에 건 도박이 이미 대성공을 거둔 셈이죠. 이건 그들에게 국가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었고 중국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믿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등을 맞댄 파트너십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두 파트너가 서로 등을 딱 맞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등 뒤는 안전하니까 각자 자기 앞에 있는 적에게만 집중해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적어도 2014년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바로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중국이 든든하게 뒤를 봐주니까 우리는 유럽 쪽 전선에만 올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러시아 엘리트들의 셈법은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서방은 자신들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사건건 내정에 간섭하려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현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고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라면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전문가는 이 관계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사랑 없는 결혼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말만 듣고 그럼 이 관계는 되게 불안정하고 약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완전히 잘못 짚으신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옛날 전통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이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거였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합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단순히 서방 제재 때문에 나온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깊은 역사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후에 러시아 엘리트들이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지 말라는 원칙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소련은 서쪽으로는 미국과 유럽, 동쪽으로는 중국과 대립하다가 결국 무너졌거든요. 그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쪽과 싸워야 한다면 다른 한쪽과는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푸틴 대통령이 직접 했던 이 말입니다. 옛날에 알렉산드르 넵스키라는 대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방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당시 동쪽의 몽골 제국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푸틴의 논리는 이겁니다. 몽골은 우리의 땅을 지배했지만 우리의 언어나 전통, 문화 같은 핵심적인 정체성은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방은 바로 그걸 바꾸려 한다. 결국 동쪽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서방으로부터 러시아의 본질을 지켜내겠다는 논리를 이렇게 역사에서 끌어오는 거죠. 심지어 라브로프 외무장관 같은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이 그냥 러시아인의 유전자 속에 박혀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거의 본능에 가까운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러시아 엘리트들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세계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차트가 그들의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서방은 이제 지는 해다. 쇠퇴하고 있다. 둘째, 중국과 아시아는 떠오르는 해다. 미래는 저쪽에 있다. 그럼 셋째,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는 해에 올라탈 순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 전략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처럼 세계 여러 강대국 중 하나, 즉 다극 체제의 한 축이 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거예요. 대신에 훨씬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바로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2인자, 즉 주니어 파트너가 되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중국한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중국에게 내미는 가치 제안, 이른바 밸류 프로포지션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너희의 기나긴 북쪽 국경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줄게. 신경 꺼도 돼. 둘째, 서방에 아무리 제재해도 끊기지 않는 석유랑 자원, 우리가 육로로 안전하게 공급할게. 셋째, 우리가 가진 조기경보 시스템이나 잠수함 기술 같은 너희한테 꼭 필요한 알짜 군사 기술을 공유해줄게.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가 일본을 계속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미국의 신경을 대만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줄게. 이런 것들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러시아는 지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판돈을 건 장기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박의 결과는 러시아의 미래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그냥 지켜만 볼 순 없겠죠. 흔들어야 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 한때 결국 중국과의 장기전에서 이기는 건 우리 미국이야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둘째, 이 갈등 구도에서 러시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가장 약한 고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점점 중국에 예속되고 있다는 점을 계속 부각시켜서 러시아 내부에서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는 반발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결국 러시아의 이 거대한 도박은 과연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인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스스로 강대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될까요? 미래의 세계 지도를 바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